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성일하이텍입니다. 오늘 날짜 2023년 8월 6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요하다는 걸 JB 스트라우벨의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테슬라 공동 창업자고요. 테슬라를 크게 일으키고요.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퇴사를 하여서 레드우드 머티리얼드 그리고 바로 이 이제 배터리 재활용 업체를 설립을 하고요. 다시 테슬라 이사로 복귀를 하였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할 확률이 더 높아졌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국이 거의 독점적인 채굴과 정제에서 벗어나는 길, 바로 이 배터리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이제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채굴과 정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벌써 이제 똑똑한 사람들 움직이고 있고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성일하이텍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메탈 생산량을 보면요. 사실 중국 비중이 많이 적습니다. 뭐 리튬에 아주 일정 부분 조금 있고요. 구리에 중국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 정제에서 간다면요. 중국 비중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중국 비중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2025년부터 쏟아져 나오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이 이제 정제를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상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배터리 리사이클링이고요. 내연기관 원가 구조와 전기차 원가 구조를 보면요. 특이하게 전기차 원가 구조는 메탈, 바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천연 흑연, LiPF6 바로 이 배터리의 비중이 28%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차에서 그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배터리고 거의 40%라는 썰도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 원가 구조는 28%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연기관은 배터리 비중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배출가스 저감 장치, 차체 및 내장, 기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전기차 원가 구조를 보면요. 이제 배터리 비중이 28%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요. 공모 가격 5만 원에 2022년 7월 28일 바로 작년에 상장을 하였고요. 사실 유통 가능 물량이 34.56%고요. 그 외에 보호 예수가 있는데 32.5%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물량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총 합쳐서 100% 중에 66% 대략 한 67% 정도 이제 유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요. 올해 1분기를 보면요. 815억 중에 매출 원가가 75.3%, 판관비가 10.3%, 두 개 합치면 거의 85.6%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4.4%, 당기순이익 10.2%로 영업이익이 올해 한 분기만 117억이고요. 1년을 봤을 때 작년 매출을 보면 483억으로 15% 정도, 17.9%니까 올해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작년을 보면 391억, 14.5%, 즉 올해 83억이니까 일단은 거의 390억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 행명급액은 500원이고요. 부채 비율은 52.44%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폴란드 이 지역별 비중을 봤을 때 대한민국 비중이 꽤 높습니다. 80.3%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폴란드 이렇게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또 이제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원료 제조업에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미국, 한국 이렇게 있고요. 지주회사 격인 헝가리, 미국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봤을 때 금융자산은 1246억, 금융부채는 1489억으로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516억입니다. 일단 단기 차입금 442억 포함이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과 장기 차입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23년부터 27년까지 나눠서 갚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 31일까지 갚아야 될 게 45억. 그리고 사채가 있습니다. 사채는 23년 9월 24일 이제 다음 달까지 갚아야 되는 게 17억이 있고요. 나아가서 이 리스 부채가 있습니다. 리스 부채도 역시 23년부터 27년까지 갚는 거기 때문에 11억 정도 내년 3월 30일까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516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6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는 7천억이고요. 2030년은 12조, 2050년에는 600조까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주인데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이제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25년에 56만 대에서 2040년에 4,227만 대로 75배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발생하는 폐배터리 용량은 역시 42기가와트에서 3,339기가와트로 급증할 전망이고, 하루 평균 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순수 전기차에 3억 3,4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와 같은 양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2030년도에 1년에 2천만 대 생산이기 때문에 그게 허무맹랑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30년 되면은 3,971기가와트인데요. 보시면 1메가와트는 1000kW고요. 1기가와트는 공이 6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고요. 3,971은 보시면 알겠지만 또 공이 6개 붙으니까 보시면 3억 39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 규모는요, 175억 달러, 보시면 현재 환율로 했을 때 22조 8,900억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리사이클링 적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8%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꼭 해야 되는 건요, 일단은 광산을 캐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원료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양으로 봤을 때 2030년도에 그 양을 봤을 때 모델 S, 3, X, 모델 Y, 즉 테슬라 차량을 비교해 봤는데, 모델 3 롱레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4,210만 대, 모델 Y 롱레인지를 4,190만 대, 모델 S를 3,210만 대, 모델 X를 3,5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동안 92만 대 생산을 하였으니까 이거 비교했을 때 양이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2030년 되면은 일단은 광산에서 캐는 이 배터리 원료도 있겠지만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하는 원료가 또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테슬라에서 말하는 연 2,000대 생산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는 게 생각이 들고, 더 많이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일과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중국, 인디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리사이클링 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 하이드로 센터가 있는데요. 일단 리사이클링 파크는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수집하고 전처리해주는 공정입니다. 폐배터리를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2차 전지 스크랩을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방전을 시키고 해체, 열처리, 파분쇄를 통해서 배터리 파우더, 즉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주고요. 한국에는 무조건 하이드로 센터가 갖고 있습니다. 왜? 기술력은 여기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유출이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하이드로 센터에서 이 배터리 파우더를 바탕으로 침출, 여과 및 저장, 용매 추출을 해서 이제 원재료를 뽑아내는데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습식 공정, 그러니까 액체와 관련된 공정을 통해서 합니다. 사실 건식 공정인데요. 건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게 습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습식 공정을 간다고 돈이 저렴하다 해서 기술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기술력도 꼭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탄산 리튬, 황산 망간, 구리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황산 니켈, 전해 니켈, 황산 코발트, 탄산 리튬, 황산 망간, 전해 구리, 그리고 NCM 복합에 요 정도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탄산 리튬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고요. 수산화 리튬과 전구체를 합쳐서 양극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구체는요,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망간, 알루미늄을 합쳐서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구리는요, 동박 재료로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일 하이텍, 세비캠, 포스코, IS 동선, 에코프로 많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생산량이 그렇게 이제 꿀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앞서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적으로 EU와 미국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EU 같은 경우는 아예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 중지하는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을 지난달 25일 날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요, 2030에서 34년에는 EU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탄소 배출량은 2021년에 비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5%를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고요.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예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했고요. 배터리 펍을 통해서 핵심 광물 수거, 즉 폐배터리의 재활용 장려 및 수거율 제시, 리튬은 50에서 80%,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은 90에서 95%, 폐배터리 수거는 휴대용 배터리는 45%에서 2030년대에는 73%, 경량 운송수단은 51%에서 61%,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 제도를 통해서 재활용 비중, 즉 8년간의 유예를 통해서 31년부터 36년까지 비중을 늘리는 건데요. 코발트는 16에서 26%, 리튬은 6에서 12%, 납은 85에서 85%, 니켈은 6%에서 15%까지 늘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현재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년 동안 성인 하이텍은 차근차근 이제 공장도 확장하고 기술력을 점점 늘려가면 되는 기간이 있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IRA 법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8일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2027년에서 2032년 총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해 2032년까지 전체 신차의 3분의 2, 약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규정을 하였고요. IRA 법안은 북미에서 재활용된 강물의 비율이 정해진 비율 이상을 충족해야 성립인데요.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배터리 리사이클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50% 오브 밸류엘 어디 테스트, 즉 북미에서 진행된 재활용 활동을 통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성되었을 경우 해당 조건을 통과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추출과 가공을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EU와 미국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은 곧 다가올 큰 물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에 대선이 되면 변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전기차 정책 폐기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이에 맞춰서 2,147억을 통해서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는데요. 일단 1단계 투자가 올해 2023년 12월까지 1,491억이 투자가 되고요. 내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656억, 합쳐서 2,147억을 신규 시설 투자하는데요. 이 금액, 즉 이번에 이제 상장을 통해서 1,335억을 이제 땡겼고요. 그 중에 458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886억인데 이 금액 역시 여기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것을 봤을 때 이번에 상장했을 때 받았던 그 돈들이 미래를 위해서 잘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통해서 하이드로 제3공장까지 완성이 되면요, 이후 전기차의 40만 대에 해당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생산 캐파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리고 생각해 보셨지만 이유를 생각하면 7년 뒤기 때문에 점점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유럽 최대 원료기지 헝가리 제2 리사이클링 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헝가리, 그리고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갖고 있고요. 향후 폴란드, 그리고 독일,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인디아, 그리고 인디아나, 조지아 같이 이제 미국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리사이클 파크를 25년에 16개, 2030년에는 30개, 하이드로 센터를 2개에서 3개, 5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걸 위해서 추가 자금 유치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리사이클링 통해서 매출과 영업가 당기순이익을 크게 벌면 벌수록 이 미래 리사이클링 파크와 하이드로 센터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가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제 버는 쪽쪽 미래를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한 7년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년에서 23년까지 이제 곱하기 7배 성장, 그리고 하이드로 센터도 이제 8배 성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21년부터 30년, 즉 7년간 버는 쪽쪽 이러한 공장 증설과 기술 유치에 엄청나게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폐배터리 해수율을 볼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 CNG는 리튬 해수율이 90%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현재 82%인데 올해 90%를 이제 꿈꾸고 있고요. 영풍은 90%, 즉 25년의 양산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모화학은 88%, LG화학이 이제 240억을 투자한 제영텍은 리튬을 85%를 뽑아내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현재
80에서 85%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리튬, 코발트, 망간 해수율은 95% 이상, 리튬 해수율은 80에서 85% 이상 손익 분기점이라고 어깨를 보고 있고, 재활용 과정에서 리튬을 90% 이상 뽑아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 입장은 7년간 이러한 이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공장 증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삼성 SDI와 SK온과 거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원래는 에코프로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성일 하이텍의 13.7%, 즉 2대 주주로서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는 SK이노베이션과 성일 하이텍이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2025년까지 상업 공장을 건설하는데요. SK이노가 갖고 있는 건 수산화 리튬 해수 기술,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은 니켈, 코발트, 망간 해수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지만 삼성 SDI와 SK온을 손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업체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과 영풍 한 몸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고려아연은 건식과 습식 둘 다 가능하고요. 이제 습식을 보면요, 이 블랙 파우더를 바로 만들지 않습니다. 건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모칸이 적습니다. 건식이. 그만큼 기술력 차이는 그렇게 이제 한데, 어쨌든 건식과 습식을 두 개 다 하면은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고려한 건습식은요, 팩을 해체하고 파쇄하고 용류로 바로 이제 투입을 해서 또 황산 침출, 용매 추출, 그러니까 습식 공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습식 공정보다는 공정의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쟁 업체도 이제 원래 재련하는 업체들도 이런 폐배터리의 리사이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영풍은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쓰인 코발트, 니켈, 구리를 95% 해소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들이 해소하지 못하거나 해소율이 낮았던 리튬까지 90%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를 재활용해 효율 좋게 리튬을 해소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건식과 습식 기술을 혼합하는 활용 방식을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잠재적인 경쟁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엄청나게 돈이 되잖아요. 즉 SNE 리서치가 2040년 폐차되는 전기차 수가 4,227만 대로 달할 것으로 예상인데요. 이것은 리튬, 니켈 등의 금속이 600만 톤 넘게 채굴되고 약 263조 원 규모의 재활용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임원으로 다시 들어간 JB 스타라벨이 설립한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요, 2021년 4조 6천억에서 현재 6조 3천억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도 유럽과 북미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세우고 있다는 구상을 내놨기 때문에 큰 이제 업체들도 또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 또 이 부분을 이제 넘어야 되는 큰 벽과 같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13만 4천원, 4,300원이고요. 18만 7,500원에서 많이 떨어졌긴 하고 현재 이제 시가총액 1조 6,120억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늘어나는 폐배터리 수를 따지면은, 그리고 EU나 그리고 정책적으로 IRA 법안 같은 거 따졌을 때는 저는 이제 성장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투자를 한다면 일단은 뭐 발 밑에가 13만 2,700원이고요. 머리 쪽이 16만 5천원. 하지만 손실 투자자 비율이 84.57%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간다면 일단은 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폐배터리 사업은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조금 많이 늘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2년, 그리고 2030년까지는 최대 7년까지 중장기 투자를 마음에 들어서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7년까지 이제 최소 7년 정도는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